가족끼리 이래도 될까 하는 엄청난 사건을 지금부터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 충격적인 일 때문에 이혼한 상태입니다. 남편이란 사람과는 딱 1년 하고 반 살았네요. 그 사이 아이 하나 낳았는데 시댁에서 애를 키우겠다고 해서 혼자서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의 나이는 27이고 저는 전 남편과 2살 차이가 납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다 남편과는 1년 못되게 연애하고 결혼해 바로 애를 가졌어요. 저희는 사촌들끼리도 매우 가깝게 알고 지냈습니다. 연애할 때도 다 같이 모여서 밥을 자주 먹었어요. 왜냐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워낙 우애가 좋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군요. 그런데 저희 시댁 역시 워낙 친척들끼리 가깝게 지내며 살고 있더라고요. 한 동네에 고모, 이모, 외삼촌들이 다 같이 살고 있더군요. 그런데 저희 친정도 역시 이모들이 셋 있는데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해서 신혼집을 엄마 집 근처로 정하고 나머지 이모 둘은 시댁 눈치 보며 살다가 두 이모 역시 엄마 곁으로 이사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쪽은 사촌들끼리도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사촌들끼리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자라온 환경과 비슷하더라고요. 단지 남편 쪽과 조금 다른 점은 저희는 성인이 되어서도 늘 같이 지내고 있는데 남편 쪽은 성인이 되어서는 서로 만남을 지속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가끔 보고 지내는 것 같더군요. 지 이모님이 딸이 있는데 아이가 3살쯤 되었는데 애 데리고 이혼해서 친정 와서 지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결혼할 때 딱 한 번 보고 그 이후로는 한두 번 더 봤는데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활달하고 남편과도 서슴없이 장난하는 그런 사이더군요. 사이가 그 정도인데 안 보고 지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다시 저희 친정 사촌들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어릴 때부터 이모 자녀들과 그렇게 싸우면서도 남들보다 더 친하게 유년기 시절을 보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한두 명 제 짝을 만나서 결혼했는데도 연락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자주 연락하며 모임도 만들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깨버리게 한 게 바로 저희 남편이라는 자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막내 이모딸하고만 만나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이모딸인 수진이가 고등학생이어서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하고 수진이를 뭐라 했는데 가만히 보면 남편이 먼저 살살 약을 올리면서 시비를 걸긴 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친척 동생이 정말 동생같이 느껴져서 편하게 대하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런 게 다 관심이고 일부러 그런 거였다는 걸 알았네요. 수진이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갈수록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둘이 싸우더군요. 그런데 화해도 둘이 알아서 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둘의 관계가 사돈의 관계라기보다는 오빠 동생과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저희 친정 쪽 사촌끼리 만날 때 언니의 애들 저 다 술을 못해서 술을 먹지 않는데 그때는 수진이가 고등학생이라 남편이 술을 워낙 좋아해서 꼭 혼자라도 술을 먹었어요. 그러다 막내인 사촌동생 수진이가 성인이 되자마자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유일하게 저희 친정 쪽 여자애들 중에서는 수진이 혼자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 같이 모이면 날이 새도록 동생하고 남편하고 술을 퍼먹더라고요. 친척 오빠나 저희 오빠들은 결혼해서 그런지 모임에 잠깐 참여하고 집에 갔는데 언니들은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다들 저희 집에서 자고 갔어요. 결혼하고 초창기인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임신을 하고 있어서 다들 놀고 있다고 해서 마냥 옆에서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아이 때문에 끝까지 못 있고 언니들이 있다가 정리하고 잤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고도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일로 인해서 이 모임이 산산조각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두 사람의 실수인지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모두를 긴 시간 동안 속이고 저를 피해 만남을 지속해가면서 미래를 즐긴 남편과 수진이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게 실제 있을 수 있나 싶고 어떻게 나한테 일어났는지 황당하기까지도 합니다. 사실 이 사건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둘째 이모딸인 언니가 둘의 애정 행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설마 하고 그냥 넘겼다네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사촌 동생한테 하는 짓이
가면 갈수록 보통 연인들이 하는 행동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면서 귀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믿기 어려웠어요. 저도 이상한 느낌을 살짝 받았지만 설마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사촌동생은 어려도 한참 어린 20살이었고 저희 남편은 27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둘이 앙숙과도 같은 사이라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과하게 애정 표현한 걸 언니가 우연히 보았나 봐요. 어찌되었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고 저는 둘의 사이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기뜸을 해줬다는 언니는 둘을 끝까지 의심을 했답니다. 둘을 지켜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이건 뭔가 있다 생각해서 모였을 때 증거를 잡기 위해 작정을 했었다네요. 언니는 새벽까지 술을 먹고 있는 둘을 지켜보고 있다 자는 척하고 거실에서 잠을 잤답니다. 부엌으로 자리를 옮겨 둘이서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더니만 먼저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사촌동생도 뒤따라 들어갔답니다. 그것도 저와 남편이 함께 자는 침실방에 말입니다. 저는 그 사이 애도 낳았기 때문에 침실이 아닌 아이방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짓을 그것도 저희 집에서 그랬던 겁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말입니다. 언니는 둘의 모습을 처음부터 녹화하고 있다가 화장실을 핑계로 갔다가 녹화 버튼을 눌러서 다시 나와 잠이 든 것처럼 코도 곤 척했다네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슬그머니 하나씩 방으로 들어가서 언니는 일부러 시간을 두고 있었다네요. 혹시라도 증거를 제대로 못 잡을까봐 지켜보고 있다가 이때다 싶어서 방문을 열면서 불을 켰더니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몹쓸 짓을 둘이 하고 있더랍니다. 이 둘은 화들짝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리고 혼비백산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폰을 들어 찍고 니들 제정신이냐 하면서 뭐하는 짓이냐 하니까 남편이 폰을 뺏으려 해서 언니가 소리를 질러 다들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도 밖에서 나는 소리에 놀라서 나가보니 남편을 언니가 옷이 찢어질 듯이 잡으면서 욕을 하고 있고 동생은 그런 언니를 말리고 있더군요. 저와 마찬가지로 잠에서 깬 다른 사촌 언니들도 그 광경을 보고 놀라면서 말렸어요. 그러자 그 언니가 참 말이 안 나온다. 어떻게 결혼한 놈이 그것도 친척 동생이랑 이게 뭐하는 짓이냐? 야, 세상이 저것들이 둘이 바람을 피웠다. 둘이 함께 있는 거 영상으로 내가 다 찍었어.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발에 힘을 풀려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위에는 옷을 입고 있는데 아래에 보니 팬티만 입고 있었고 동생은 슬립만 입고 있었어요. 전에 언니가 얘기한 것이 떠올라 저는 지금 상황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이 열이 확 올라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 새끼 뺨을 때리고 동생이 뺨도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때 분위기가 급속하게 냉랭해졌고 주위에 있던 친척들도 심각성을 알고 모두 아이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놈과 그년에게 야, 이 쓰레기만도 못한 개같은 쓰레기들아. 내가 니들 처음부터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하면서 다리에 힘을 줘서 남편의 정강이를 힘껏 잡아렸습니다. 다리를 부여잡은 남편은 변명이랍시고 제 이름을 부르며 미안하다, 내가 술을 먹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라고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은 거예요. 저는 다시 야, 니 딸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리고 친척들 모임한 자리에서 그러고 싶었냐? 진짜 너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나는 오늘 꼭 동물 다큐멘터리 보는 느낌이었고 기분 참 더럽다 라고 했어요. 수진이란 여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송해요. 제가 술을 먹고 이성을 잃었나 봐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라고 말을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이미 가족들이 이 광경을 다 봤는데 이게 할 말인지. 그래서 이건 내가 네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좋아서 물고 빨았던 저 새끼랑 나랑 헤어질 거니까 닦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그녀의 기싸대기를 한 대 더 날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야,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바람을 피려거든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피지. 친척들 다 있는 앞에서 폈는데 너는 나와 절대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온 거야. 나 진짜 네 얼굴 계속 보면 지금 부엌에 달려가서 칼을 들고 와서
살인이라도 할 것 같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라고 했고 거실에 있던 화분을 남편 다리 옆쪽에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화분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서 화분 파편이 날아가고 그날 진짜 제정신이 반나가서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서 저는 남편이 최근에 구입한 비싼 노트북도 모조리 들고 와서 부셔버리고 그리고 남편이 아끼던 뽑은 지 얼마 안 된 BMW 차키도 뺏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그 인간들에게 꺼져 지금 빨리 라고 반복적으로 미친년처럼 소리치고 아까 아기방에 있던 친척들도 제가 사이코처럼 변해서 광분을 해서 놀랐는지 다들 거실에 와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인터폰에서 경비실에서 전화 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사촌 언니들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냥 가려고 하는 걸 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까 촬영한 영상을 카톡으로 전송을 해달라 하고 그 영상을 받았네요.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 만남았는데 그렇게 꺼지라고 해도 안 가서 진짜 욕을 쉴 새 없이 했던 것 같았고 소금 뿌리고 끝내는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날따라 사촌 오빠들이 일이 있어 못 왔는데 있었다면 그날 둘의 제삿날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오빠도 애가 아파서 못 온다고 해서 그 자리에 없었는데 만약 있었다면 뉴스에 나올 법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그 오빠들이 있었다면 그런 행동을 못했을 거고 저 몰래 저를 속이면서 몰래 그 짓거리 하면서 바람을 폈겠죠. 저는 오히려 잘됐다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냥 왠지 모르게 얼마나 서럽고 눈물이 계속 나오던지 아이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부모님과 이모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남편의 차에 가서 집에 있던 망치를 들고 가서 앞 창문부터 모조리 망치로 박살을 내버렸네요. 그랬더니 소리가 워낙 요란했는지 모르겠지만 경비 아저씨와 아파트 주민들이 근처에 와서 구경하고 경비 아저씨는 이거 누구 차인데 이렇게 차를 왜 박살내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라고 제재를 하더라고요. 그 차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꼼수 쓴다고 저에게 차명의를 했던 차라 저는 그래서 이거 제 소유된 차고요. 이 차 정냄이 떨어져서 박살내는 거예요. 제 차 제가 부수는데 뭐가 문제 있나요? 하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 주변에 주차된 차는 전혀 없어서 남편에게 열받은 스트레스를 망치로 차를 부수면서 스트레스를 모두 풀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주민들은 저거 비싼 수입차인데 와, 저 여자 뭐야 대단하다.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라고 하던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차를 퍽퍽 망치로 부수고 사람으로 말하면 거의 반병신 상태의 차로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경찰도 출동하고 경찰도 왔지만 자기 차 자기가 부순다는데 뭐라고 제재할 수가 없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해서 거의 폐차 직전까지 부수고 나서 그만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조금은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 남편이라는 인간과 정이 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또 일어났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이모 집에 쫓아가 이모와 이모부 다 몸싸움이 났고 결국 딸 때문에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고 상간녀 소송했습니다. 그 애는 학교도 자퇴하고 사라졌는데 어린 나이에 멋모르게 다 저질러 놓고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이란 새끼는 아주 당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사건이 터지자 이혼하고 부모와 친척들의 괴롭힘에 못 이겨 자살을 하려다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자살을 시도하기 전 저희 부모님이 시댁에 쫓아가 발칵 뒤집어 놓고 왔는데 문제는 고모집에 이혼하고 혼자 산다는 그 여자 문제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아까 말하려고 한 그 엄청난 사건이 세상에 이 미친 것들이 그 전에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술 먹고 있었던 일이라 기억에도 없다고 하는 남편과 그 여자, 그래서 애가 남편의 애일 거라는 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이서 하는 행동은 그냥 친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모딸 수진이 일을 겪고 나니 물불 안 가리고 조금의 의심도 그냥 넘기지 않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다 들쳐 엎어버리고 끝내려고 고모딸 그 여자의 아이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헐, 기가 막힌 사건이 터졌네요. 제 예상이 딱 들어맞힌 거예요. 세상에 그 여자애가 남편의 애였던 거예요. 둘은 몰랐다고 시치미를 떼는데 과연 그랬을까 싶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희 시댁도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지금 혼자 나와서 살고 있어요.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아직 안 되기도 하지만 시댁의 시부모님들이 애를 워낙 이뻐서 물고 빨고 하니까 걱정은 안 하고 애를 두고 이혼했네요. 매정한 엄마라고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 시댁에 애를 두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능력이 되어서 아이도 데려오고 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애가 어리기도 하지만 저보단 할머니를 많이 따라서 다행이긴 해요. 제가 애를 낳고 바로 일을 다녔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육아를 해주셨는데 그나마 다행이더군요. 저도 괜히 전 남편 때문에 더 이상 인생 허비하지 않고 제 인생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